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주년을 제가 최근에 맞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방 기간에 들어갔다가 또 휴방 기간에 제가 10연승 기록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통합 12연승 기록을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뭐 순식간에 정말 몰아쳐주게 되면서 깔끔하게 또 통산 8번째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내었고요. 사실 제가 3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사실 스포츠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10연승 이상 기록을 꾸준하게 3년 연속 기록을 해준다. 좀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꾸준했다라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또 좋은 타이틀 하나 또 갖게 됐고요. 뭐 단연코 야구 시즌에만 10연승 이상 기록이 총 7번이 나왔다. 최다 연승 기록자라고 이제 좀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요번 또 12연승 다들 또 축하드리겠고요. 현재도 주간 현재 3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긴 없지만 주간 3연승에 또 올라와 있고 또 쉬는 동안 제가 메이저리그도 9화를 한번 또 찍어 드렸습니다. 또 그만큼 또 복귀했겠다. 또 제가 복귀 전 승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 복귀 전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숲TV 여러분들은 또 복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여러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데이터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 그리고 토론토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루이스 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크리스 베싯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7패, 방어율 4.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알동에서 어떻게 본다면 토론토가 1등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의 크리스 베싯 선발 투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도 형들이 알고 계시고 크리스 베싯의 강점은 가장 큰 육각형 투수라는 겁니다.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던질 수 있는 구종도 많은데 제구도 괜찮고요. 구위도 나이 먹은 것 치고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고 또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 큰 편차도 없는 게 바로 크리스 베싯이긴 합니다. 또 하나가 이 선수가 생각보다 위닝 멘탈리티가 좋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1위와 2위 싸움이었던 이런 경기에서 굉장히 또 빛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이제 훌륭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 루이스 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뚜렷한 임팩트는 아직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키스의 한 선발로서 이 선발 투수가 드디어 양키스도 5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생겼다라는 게 역시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거는 크리스 베시 양키스한테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는 그런 형태의 투수는 맞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 이제 양키스 상대로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최근에도 5이닝간 4실점에 양키스 상대 좋지 못했던 기록도 한번 또 기록해주기도 했고요. 또 원정 경기, 외가 원래 원정 경기를 못 던지는 투수가 절대 아닌데 이번 시즌 좀 유독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무려 6점대로 홈 경기 방어율 3점대보다 많이 높아지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값이 좀 있다 보니까 구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장타도 좀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양키스 홈구장에서 장타가 많이 나온 유형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크리스 베시드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위닝 멘탈리티 요런 부분에서 오늘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좀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 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지는 그런 투수기도 하고요. 다만 루이스 힐도 토론토 상대로 상대 전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대 전적이라는 게 메이저리그에서 국내 야구나 일본 야구는
이유는 리그가 작다 보니까, 특히나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리그에 6개 팀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개 팀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많단 말이야, 엄청. 그래서 이제 지표들이 많은데, 이렇게 루이스 힐처럼 어떻게 본다면 토론토 상대로 상대 전적이 많지도 않은데도 좀 불안한 피칭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양 투수 모두가 오늘 적은 이제 실점으로 끝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키스와 토론토의 경기는 어쨌든 점수가 많이 나오는 매치업이기도 하고요. 어제 경기도 보시면은 양키스가 점수를 못 냈던 거지 슈슈큐슈님 토론토가 VOD 점수를 별풍선 못 냈던 300개 건 적중 결코 기원. 아니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양키스가 오늘 승리하는 방법도 루이스 힐의 좋은 마운드가 아니라 저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됐고, 토론토도 어쨌든 양키스 매치업에서 점수를 잘 내는 팀이고, 어제도 혼자 뭐 5득점을 뽑아내기도 했다. 9.5라서 기준점이 좀 높긴 합니다만 저는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것 권장드리겠고요. 타격전이긴 해도 그래도 홈팀이 양키스다 보니까 저는 양키스 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양키스 승리와 그리고 오바 모두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바 쪽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컵스랑 워싱턴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싸요 형님 그리고 갱갱 형님, 우리 쇼쇼 형님도 다들 어서 오시고. 잠깐만요. 데이터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컵스랑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선발 투수가 보이드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7패, 방어율 2.9점대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로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8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줍니다. 시카고 컵스의 보이드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한다. 사실 그 홈경 지금 보이드가 매튜 보이드가 이번 시즌 12승 7패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보이드 홈 경기 선발 등판이라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승 7패 중에 무려 10승이 홈 경기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의 보이드는 컵스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발 투수입니다. 이제 뭐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기 어디야 디트로이트산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디트로이트의 그 타릭 스콜발과 현재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선수를 좀 집중 조명하는 그런 이제 형태들의 어떤 언론들도 좀 많기도 한데, 예, 그만큼 지금 시카고 컵스의 그 앞으로의 가을 야구에 가장 중요한 핵심 투수가 바로 이 보이드다. 다만 최근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기록했던 방어율이 무려 5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보이드가 최근에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후반기를 가면 갈수록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터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케이션이 전부 다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보이드의 단점이죠. 결정구나 어떤 이제 구위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정 경기 좀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만 상대팀이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컵스가 어쨌든 보이드가 흔들리려고 한다면 타선에 어쨌든 강점이 있는 팀, 그러니까 직전 경기처럼 콜로라도 뭐 원정 경기든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워싱턴 원정 타선이 공략을 해낼 만한 저는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워싱턴 선발 투수 오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템파베이전에서 3이닝간 7실점. 이 선수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루키 선수다 보니까 제구가 아예 안 됩니다. 얘는 원정 경기에서 던지면 안 되는 투수죠. 원정 경기 피안 타율 무려 3할 5푼대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불펜도 한번 뛰어섰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제구 난조 때문에 워싱턴에서 사실상 좀 버리는 카드로 내보내는 그런 투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컵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빠뜨리게 떨어진 팀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드의 어떤 적은 실점률과 그리고 적은 득점률, 다만 워싱턴이 비빌만한 그런 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시카고 컵스 승리와 마헨 승리와 언더를 모두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자고 한다면 일단 9.5점을 오늘 긴점으로 쥐어줬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컵스 일반승, 마지막으로는 마헨승까지 볼게요. 이게 배당 메리트가 좀 없어. 일반승이 1.2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려면 마헨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홈 보이드 선발 등판했을 때 제가 그때도 언더 찍고 걸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이드가 그때 7이닝간 무실점으로 잘 던지고 내려갔었나요? 그리고 불펜에서 게임 터트리면서 역전당했던 그런 경기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디였더라? 미로키였나? 아무튼 네, 그런 부분에서 언더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마임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1패, 방어율 5.7점대고요.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6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현 시점 후반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잘 나갈 때 장줄 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또 한 팀 더 있죠. 필라델피아랑 미러키, 얘네 둘이가 최근에 보면은 타선이 살아나는 경기에서 성과를 굉장히 잘 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필라델피아가 지금 연승하고 있을 때는 반대를 굳이 볼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만한 경기예요. 경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홈 샌디 알칸타라가 선발 등판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선수가 싱커를 던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한테 강점이 좀 있어. 필라가 싱커를 못 치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어쨌든 장줄 구간, 심지어 얘들 지금 불펜까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승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한번 일반승만 노려보시고, 2.5라고 한다면 저는 마이애미 프랜승이 맞다고 봐요. 이거 필라델피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1점 차 경기는 아니고 2점 이상으로 벌릴 만한 경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마이애미 프랜승, 언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랑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우리 도리 형님도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4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사이 영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페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레즈를, 그러니까 재방송을 한 2년 전부터 23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좋아하는 그 5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손꼽는 5선수 중에 또 한 선수가 이 페레즈입니다. 페레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직선 구종과 그리고 체인지업, 그리고 커터, 싱커, 이 그 메이저리그 전용 그 구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화하는 선수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스턴에 있는 체프먼, 그러니까 체프먼이 갖고 있는 구위를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선발 투수가 갖고 있는 게 페레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페레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디트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가 역대 통산적으로도 디트 상대로 어떠한 경기는 선발 등반해서 1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이 지금 7푼대, 또 방어율, 피안타를 또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트 상대로 상당히 좀 상성이 좋은 투수가 바로 오늘 화삭의 페레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양키스전에서 6이닝간 2실점 좋은 기록을 또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팔꿈치 부상 때문에 좀 이제 부상 기간이 길긴 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좋은 활약을, 방어율 1점대입니다. 지금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는 페레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디트 선발 투수는 뭐 명실상부한 이번 시즌 이제 사이영 후보입니다. 타릭 스코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수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시즌이었죠. 화이트삭스 상대로 한번 안 좋았던 기록이 한 개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 타릭 스코발은 언제든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우리가 일단 언더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디트로이트 홈구장에서 좋은 선발 투수 두 선수가 올라왔다. 사실 많은 득점이 나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한 팀을 꼽자라고 한다면 디트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페레즈의 강점은 좋은 구위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 선수의 단점은 원정 경기에 조금 약하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이닝 소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팔꿈치 상대가 100% 아니라는 것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현 시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문제점이죠. 바로 이 불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화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연승을 달려주고 있고, 후반기 때 확실하게 또 조금씩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디트로이트 홈 경기에서 타릭 스코발의 선발 투수 경기, 이 경기는 디트 승에다가 1마행까지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언더 사이즈에서 디트로이트 승
마헨슨까지 보겠습니다. 화삭이 어쨌든 타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오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신시내티랑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들 좀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멘트들도 굉장히 많고 전달드리고 싶은 이 내용들도 많긴 한데,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복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딱 30 몇 분 안에 전부 다 끊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경기당 제가 보통 3분을 잘 안 넘기는데, 그러니까 그 감이 조금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형들 이 분석이 조금은 이렇게 좀 이제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시기 할 수 있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랑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 선발 투수가 브래디 싱어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9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애리조나의 브랜든 팟과 더불어서 10승 넘어간 투수 중에서 가장 불안한 투수, 저는 두 선수 브래디 싱어와 그리고 뒤에 이제 이따가 또 경기가 있을 애리조나의 브랜든 팟인데, 두 선수 다 갖고 있는 그 세부 지표가 너무 불안합니다. 심지어 그 브래디 싱어는 싱커를 주구장으로 던지는데, 싱커에 대한 구종 가치가 이번 시즌 겨우 2.1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대가 평균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2.1점대는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브래디 싱어가 불안한 투구 내용과 그리고 장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승까지 올린 데에는 역시나 타격 지원이 있습니다. 타격 지원을 굉장히 잘 받는 형태의 투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제 브래디 싱어를 밀어주는 그 타격 지원이 상당히 훌륭한 신시내티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조나통이라는 또 이제 경험치가 많지 못한 그런 또 선발 투수가 올라오는 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선발에서부터 사이즈 차이가 이미 많이 나는 상황은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뉴욕 매치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했을 때 대부분 경기들을 보시면은 좋은 선발 투수가 올라오고 좋은 불펜이 올라오고, 대부분 그런 마운드에서의 어떤 투타 밸런스를 보여줬다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경기 다소 타자 친화적인 신시내티 홈구장에서 이 마운드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드러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매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오늘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마 타선적인 부분에서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이제 좀 낭낭하게 오바가 잘 나왔던 그런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또한 또 8.5가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8.5였죠. 오늘도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홈 경기에서 양쪽 다 난타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홈팀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는데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는 역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시내티 역배 한번 보면서 프랜슨은 오늘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신시 프랜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츠버그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미치 켈러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승 13패, 방어율 4.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우드러프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의 그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미러키도 후반기 들어와서 연승 장줄 탈 때는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도 되는 팀 중에 한 팀이 또 미러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피츠버그의 내부 상황이 좀 마운드 상황이 좋지 못하죠. 최근에 이제 다저스와의 3연전, 그 3연전 동안 스윕을 위해서 피츠버그가 많은 불펜을 좀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펜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박살 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쓸만한 불펜들이 지금 없어요. 대부분 전부 다 이제 또 뭐 패전 투수들, 추격 투수들 오늘 많이 올려야 되는 현재 피츠버그의 불펜 상황이고, 특히나 미치 켈러가 8월 달에 너무 안 좋아. 지금 8월 달 동안 방어율이 무려 7점입니다. 상당히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러키란 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오늘 피츠버그의 마운드는 굉장히 좀 너무나도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드러퍼 같은 경우에도 최근 토론토 경기에서 4이닝간 8실점 상당히 약하긴 했는데, 이 선수의 우드러프의 약점이 변화구거든요. 이 선수가 변화구에 대부분 피안타를 3할 때가 넘어가니까, 다만 직선 구종의 힘이 워낙 좋습니다.
피츠버그가 또 직선 구종에 또 단점이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구종들의 밸런스 차이들 놓고 봤을 때 미러키가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미치 켈러가 이번 시즌이었죠. 미러키 원정 경기 가서도 4이닝간 6실점 한번 박살났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이 상당히 뭐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다. 상대 전적도 좋지 못하고 최근 8월도 좋지 못하고 원정보다 홈에서 못 던지는 게 미치 켈러다라는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어쩌면 초반부터 좀 기울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러키 승리에다가 마인 승리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볼티모어랑 다저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로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1.39점대. 팀 잘못 왔죠, 지금.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가 지난 시즌에 워낙 좋은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저스도 사실 신나게 왔을 텐데 팀이 뭐 완전 나락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로저스는 너무 잘 던져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거예요. 로저스가 언젠간 왜냐면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잘 던지진 않았으니까 언젠간 터지겠지 하는데 꿋꿋하게 터지지 않고 벌써 8승 2패의 방어율 1.39점대를 조용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현재 지금 최근에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로저스고요. 최근에 후반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냥 A+급 투수입니다. 상당히 좋은 투수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고 다저스 선발 투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8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줍니다. 참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도 홈런도 이번 시즌 많이 맞았죠. 뭐 제구에 대한 불안감, 또 뭐 첫 스타트도 좀 애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마모토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이제 의문점들이 늘 이제 매 시즌 따라오긴 합니다만 매 시즌 야마모토는 기본값 이상은 늘 해준다. 11승 8패 또 이제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 극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오늘 형들 좋은 선발 투수가 올라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저스가 또 졌어요. 그만큼 다저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형들 타선이 다들 아시겠지만 타선입니다. 타선. 뭐 최근에 그 다저스가 저기 어디야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도 이미 드러냈지만 그 다저스가 피츠버그전에서 3점을 마지막에 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9회 초인가요? 9회 초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좀 이제 뽀로크로 배치 홈런 터지면서 좀 이제 줄줄이 이어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저스의 문제점 타선에 몸살인가요 형들? 몸살이라 그랬나? 감기라 그랬나? 지금 오타니도 감기죠 여러분들. 감기 몸살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 팀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이제 이런 컨디션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볼티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8.5를 받았다면 언더가 맞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역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볼티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우리 공구 형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300개 후원하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700개 더 후원하시고 2달 더 받아보셔도 됩니다. 요건 제가 내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후원으로 연장하실 분들은 오늘 2부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서 700개만 더 후원하시고 바로 2달치 더 데이터 받아보셔도 되겠죠. 요건 내일 마감됩니다. 요 복귀 이벤트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텍사스 선발 투수건을 디그롬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6패, 방어율 2.7점대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건을 헌터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7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텍사스가 직전 경기 4대3으로 연장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왔는데 사실 텍사스랑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얘들도 빠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오바 개꿀이다 하고 오바를 물 수 있는 그런 오늘 기준점 6.5점대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특히나 이번 시즌 텍사스와 휴스턴은 사실 빠따의 팀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경기 때 이미 확인을 했고
오늘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승일무 쪽으로 가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늘도 뭐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 1점 차이로 이길 만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텍사스 선발 투수 디그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흔들렸잖아요. 그죠? 흔들렸다가 최근 또 폼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애슬레틱스 원정 경기에서 5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디그롬은 명실상부 이번 시즌 휴스턴 킬러입니다. 원래도 휴스턴 상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특히나 휴스턴 상대로 14이닝간 2실점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휴스턴 선발 투수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텍사스랑 2번 맞붙었는데 8이닝간 1실점이 있었고요. 5이닝간 4실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휴스턴 홈구장, 홈런 잘 나오는 구장인 홈구장에서 무너졌고 오히려 텍사스 원정구장에서 8이닝간 1실점으로 잘 던졌다라는 것. 특히나 헌터 브라운 8월달 성적 무려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줬습니다. 직전 에인절스 상대로도 6이닝간 1실점. 그러니까 헌터 브라운은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구위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현 시점 평균적인 구위값 6.6점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헌터 브라운 오늘도 믿고 볼 수 있지 않나. 6.5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더오버로 접근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양팀 다 텍사스랑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타선의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라리 그냥 배당 많이 주는 승일무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던지, 나는 배당 상관없다, 무조건 안정감 있는 게 좋다, 텍사스 프랜슨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그롬이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데 역배를 쥐어줬다. 물론 역배까지 다 보긴 어렵겠지만 프랜슨, 이게 과연 부러질 일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랑 샌디에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0승 2패, 방어율 8점대. 얘가 트리플 A 투수일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애기 또 올라온 거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랜디 바스켓스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4점대입니다. 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 랜디 바스켓스는 저는 홈 경기 아니면 안 건드립니다. 샌디에고 홈 구장에서 좀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투수이기 때문에 랜디 바스켓스가 원정 경기, 특히나 이런 쿠어스 필드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신뢰하기엔 좀 어려운 선발 투수는 맞습니다. 또 콜로라도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도 아예 메이저리그에서 큰 경험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또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쨌든 빠따의 힘으로 게임을 끌고 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샌디에고가 어제 경기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 빵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샌디에이고라는 팀은요, 이번 시즌 빠따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는 그런 팀이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도 박살냈던 게 쿠어스 필드인데 샌디에고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직전 경기 이제 무득점에 또 기록을 했다. 물론 오늘 경기 잘 쳐야 정상이겠지만 어쨌든 빠따라는 어떤 불안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샌디에고 승에다가 마인승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샌디 승에다가 오바를 묶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샌디 마헨에다가 오바를 묶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해외 사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드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아마 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큰 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샌디에이고가 터져야지만 오바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오바는 샌디가 터져야지만 되는 경기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 에인절스랑 애슬레틱스 오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 선발 투수 오늘 키쿠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0패, 방어율 3.8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진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슬레틱스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명확합니다. 빠따 터지면 이깁니다. 그런 팀인데 현실적으로 에인절스 홈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선발 투수 하면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키쿠치 유세이죠. 이 선수가 올스타에도 뽑힌 이유는 홈 경기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키쿠치가 홈 경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장타를 거의 안 맞습니다. 애슬레틱스란 타선에게 상당히 상성상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애슬레틱스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정 경기를 좀 더 잘 던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빠따
빠따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현저히 적어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에인절스가 홈 경기에서 키쿠치를 내보냈고 1.5점대의 기준점을 쥐어줬다. 저는 에인절스 쪽을 한번 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애슬레틱스 역배를 형들한테 그 전체표에다가 제공해드린 이유는 뭐 그냥 어쨌든 빠따 대 빠따전이면은 당연하게도 애슬레틱스가 낫다라는 건데, 오늘 이 경기는 빠따전보다는 그래도 마운드의 어떤 의존도가 높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인절스 승 쪽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갈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뭐 딱히 배당 메리트가 엄청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었었고, 그래서 애슬레틱스 일반승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들은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축구도 제가 형들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건 3부고요. 2부 방송,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2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기준, 숲 TV 기준 18시, 저녁 6시에 축구가 있는 날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축구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유튜브도 다 또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3부 때 제가 프리뷰할 때는 축구는 그냥 2부 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라인들만 조금씩 이렇게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잉글랜드랑 안도라 구간인데 핸디캡이 이게 맞습니까? 이 4점을 받았습니다. 언더바도 5.5점이 지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샌디에이고 경기처럼 잉글랜드가 마인을 하면은 오바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안도라가 프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언더는 따라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분들에게만 권장을 드립니다. 잉글랜드 마헨의 오바를 묶어버리시던지 안도라 4프렌다가 언더를 묶어버리시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잉글랜드가 장난질을 할 경기냐 아니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누가 봐도 잉글랜드 승은 뭐 거진 사실상 확정인데, 이걸 이제 1군 애들 오늘 뭐 잉글랜드도 보니까 애들 다 나오는 것 같던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압살해 버리느냐 아니면 또 얘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조직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프랜승을 내어주느냐, 이 부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라 프랜승에다가 언더를 먼저 볼게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은 아르메니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애매한 건 그거죠. 아르메니아가 한 골을 충분히 홈 경기에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마인승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총 4골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1마인이 아니라 2마인이기 때문에 3점 차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르메니아가 자칫해서 한 골을 만약에 넣어버린다라고 하면 4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르투갈이 4골이 필요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현명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포르투갈 마인을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오바에다가 마인까지. 그 다음은 아일랜드랑 헝가리는 언더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 쪽으로만 보시고, 이게 아마 무 아니면은 아일랜드 햄무일 겁니다. 헝가리도 오늘 빠진 애들 너무 많기 때문에 무 아니면 햄무일 거라 봐요. 0대0 아니면 1대0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드렸던 라투아니아 경기랑 상당히 결이 비슷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스트리아랑 키프로스 경기는 이거는 오스트리아 그냥 마인 보세요. 이거는 2점대 핸디캡을 받긴 했고 누가 봐도 언더가 유력한 그런 경기긴 한데, 이거는 오스트리아 마인을 못 보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벨기에 같은 경기죠. 최근에 오스트리아 마인승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랑 보스니아 경기,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잉글랜드랑 비슷한 결의 경기긴 한데 요것도 언더만 볼게요. 언더 하나 그러니까 산마리노는 제가 볼 때 무득점에 그칠 것 같고요. 이 산마리노가 형들 생각보다 축구를 잘하거든요. 얘들이 조직력이 좋아가지고 볼도 좀 잘 돌고 그런 팀이긴 한데, 그래도 언더 쪽으로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스니아가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골이 잘 안 터져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3경기인데 3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오늘 형들 요거.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것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스턴 갤럭시 구간은 휴스턴이 홈 강팀이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휴스턴 일반 승만 또는 햄무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것 권장드리겠고, 시카고랑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더 좋고요. 뉴잉글랜드가 이번 시즌 이제 초중반 보시면은 화력이 좋았는데
최근 후반기 들어와서 화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또한 또 수비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경기는 뭐 1대1 무승부 아니면 정말 저득점 사이즈들 아니면 1대2로 뉴잉글랜드의 역배 정도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건 뉴잉글랜드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카고가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다. 또는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카고 이제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배팅한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전 요거는 홈에서 정배를 받은 시카고가 조금은 이런 이제 뭐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뉴잉글랜드 프랜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프랜 승부 보도록 하겠고요. 세인트랑 댈러스 경기입니다. 어젠 세인트루이스도 최근에 감독이 바뀌긴 했는데 문제점은 이제 수비예요. 수비가 아예 안 되죠. 다만 최근에 보시면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감독이 바뀐 다음에 공격력만큼은 살아났고 또 세인트가 연걸 홈 경기를 참 잘하는 대표적인 팀입니다. 추가적으로 댈러스가 원정 경기에 좀 약점이 있고요. 특히나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댈러스가 상대 전적이 많이 안 좋아서 최근에도 3연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연속 승리가 없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만큼 세인트 원정에서 좋은 성과를 못 냈고 댈러스도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낸 적도 많이 없고 댈러스 또한 이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원래 공격적인 라인업을 갖고 있는 팀인데 왜 수비적으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수비적인 밸런스가 최근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언더 보면서 세인트루이스 일반승 정도만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축구 총 8경기 라인들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미국 축구 그리고 월드컵 예선 경기까지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복귀 첫 프리뷰다 보니까 대본을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봐도 뭐 좋은 정보를 좀 이제 더 전달드리고 싶긴 한데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다면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주시면은 현재 진행 중인 복귀 이벤트 역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수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연글 3년도 한번 잘 달려볼게요. 우리 여러분들.